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CS인드입니다. CS인드는 저도 지금은 투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투자를 진행하다가 매도를 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조만간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CS인드가 최근에 주가의 하락폭이 상당히 커요. 물론 증시 자체가 매우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좀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주가 하락폭이 꽤나 큰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실적이에요. 실적에 따른 우려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성장을 기록하죠. 사실상 이 정도의 역성장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선방한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는 미국의 지원법, 그러니까 PTC 법안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을 하든 정부로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이쪽과 관련된, 그러니까 신산업 같은 경우는 정부의 보조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죠. 전기차만 보더라도 보조금이 꺾이면서 수요도나 이슈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AI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신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올해 정부의 보조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이 정도면 꽤나 선방을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도에 없었던 것이고 올해부터는 다시금 IRA 법안으로 인해서 풍력 보조금, 해상 풍력에 대한 보조금이 역대급으로 발생할 것이고요. 작년에는 이런 법안이 이제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전혀 보조금적인 혜택을 볼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대략 한 10년 정도, 10년간 그러니까 2033년까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되기 때문에 다시금 수주라던가 혹은 실적이 올해 하반기 가면 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이쪽에 대한 연구 자료라던가 이런 리포트들을 보면 2025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 정도의 실적을,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낸다는 것은 이 CS인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2022년에는 정부 보조금이 없었습니다. PTC가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제 IRA로 인해서 이제 3년부터는 보조금 풀로 찰 것이고요. 몇 년 동안 대략 10년, 약 10년 동안은 보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TC 법안 같은 경우도 매번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연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미국 정부에서, 미국의 정치권에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었죠.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그런 인프라 법안을 두고 상당한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금 정책들이 전부 다 스톱된 해가 바로 2022년도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다시금 이러한 법안이 정상 작동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전보다 훨씬 더 크게 작동된다는 점에서 기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원자재 가격 상승, 그러니까 비용 인상도 있었고요. 특히나 보조금의 그런 대폭적인 소멸로 인해서 사실 수주라던가 실적이 잘 나올 수가 굉장히 나오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그에 반해서는 개인적으로 꽤나 선방한 그런 부분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CS인드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풍력 발전 시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부터 증설이 된 그런 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가동이 될 때에는 신공장으로 인해서 미국에 지어지는 거예요. 미국 신공장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30%에서 40% 증가가 예상되고요. 특히나 이 올해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이라던가 혹은 CS인드 가지고 있는 수직 결여된 부분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10%대에 도달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좀 보더라도 CS인드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10%대였어요. 2020년도에 10%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이익률이 다시금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이 얼마나 주어지길래 이 보조금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느냐 이런 의구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참고로 실적이 매년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800억 정도, 800억에서 1000억 정도 나오는 회사인데 올해부터 IRA 보조금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약간 1000억 원 이상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지금의 주가가 과연 고평가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주가는 시가총액은 2조 6천억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가 실적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200억대이기 때문에 충분한 고평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보조금에 대한 영향과 그리고 올해부터 IR 법안으로 인해서 각가지 지원이 제공될 것이라는 점, 무엇보다 해상풍력시장이 2025년부터 본격적인 성장 궤도를 탈 것이라는 점, 그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넘는 사였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저는 딱히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압도적인 성장성이 최근에 실적에 대한 악화로 굉장히 좀 희석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풍력시장에서, 해상풍력시장에서 타워적으로는 압도적인 1등이에요. 일단 이쪽에 털을 두고 있는 기업이 한 2개 정도밖에 없어요. 네, 유럽의 GRI 그리고 한국의 CS 윈디인데 나머지는 뭐 거의 다 중소형 기업입니다. 아니면 중국 기업들이죠. 근데 중국 기업들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 글로벌 시장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틀에 갇혀 있는 곳이고 따라서 2개 기업밖에 없고요. 그 중에 압도적 1위가 바로 CS 윈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CS 윈드가 GRI보다 대략 한 2배 정도, 2배 정도가 큰 그런 기업이에요. 실적도 마찬가지고 수주 잔고, 매출, 규모, 생산량 이런 것들 봤을 때 약 2배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결국 1등과 2등의 차이가 2배라는 것은 압도적인 그런 경쟁력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초쯤에 이제 증설이 완료될 경우 미국의 신규 공장이 완료될 경우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고 그것이 굳이 아니더라도 당장의 올해부터 보조금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금씩 주가가 다시금 턴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벨사스라던가 뭐 G맨스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하죠. 내재화를 끝났어요. 그래서 블레드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블레드 기업들도 좀 보고 있었었는데 사실 이런 내재화가 끝나면서 블레드 기업들의 가치가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에 반해서 타워는 그러니까 CS인드가 맡고 있는 타워는 내재화가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무래도 이런 베스타스, 지멘스 이런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타워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내재화가 안 되는 거의 유일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역시 CS인드가 본격적인 독점적인 그런 수혜 정도를 장기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재화가 안 됩니다. 베스타스, 지멘스 전부 터빈부터 시작해서 블레이드 전부 다 내재화가 가능하지만 타워는 내재화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사실 우려감 이런 것들도 사실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올해부터는 실적에 대한 그런 성장성을 고스란히 수혜 정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해상풍력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뭐 GD도 마찬가지고 지멘스도 마찬가지고 풍력만 하는 게 아니죠. 갖가지 전력 인프라망이라던가 혹은 의료기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스터빈도 마찬가지고요. 플랜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런 CS인드와 베스타스 한 이 정도 기업들만이 거의 퓨어한 그러니까 순수한 해상풍력 기업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 가치도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비교적으로 공정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좀 좋게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분석하기가 상당히 쉽고요. 대응하기도 상당히 쉽습니다. 이쪽에 대한 매출액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보면서 장기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쉬운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벨사스뿐만 아니라 지멘스라던가 GE로부터도 수주를 받고 있어요. 원래 벨사스 원툴이었었는데 지멘스와 GE로부터도 본격적인 수주를 2021년도부터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결국 압도적인 1등에 대한 경쟁력을 앞으로도 내려놓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제 내년부터 신공장이 증설이 될 경우 결국에는 영업이익률이 지금 기준으로 해서 약간 1.5배에서 2배 정도 좋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생산량이 30%에서 40%가 좋아진다면 실적이 매출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려할 만하다. 일단 대표가 밝히기에는 2024년 내년부터는 매출액을 3조 원 이상 그리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도 3천억 이상을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보조금을 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까지 더해질 경우 결국 4천억 정도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의 시가총액이 고평가라고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일단 그들은 글로벌 시장으로부터 예외를, 그러니까 제외를 받고 있죠. 사실 중국 기업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좀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이유는 예, 내구성이에요, 내구성. 그러니까 지금까지 CS인들은 대략 이 업력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단 한 번의 그런 불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꺾이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타워가 단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심심치 않게 꺾입니다. 구글링해서 중력, 풍력 타워 하셔도 그냥 엄청 나와요. 바람개비처럼 그냥 꺾여버리고 부서지고 녹슬고 돌아가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심심찮게 발견되기 때문에 사실 한번 적용을 시키면 한번 이제 디벨로퍼가 사업을 구상을 하면 수조 원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이런 산업인 만큼 상당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보수적이라는 것은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품질이 좋은 것만 써야 되는 그런 특성상 결국 CS윈드가 앞으로도 설사 중국 시장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을 잃을 일은 별로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의 씨앗을 뿌리는 기간이고 대략 한 2년 뒤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이 이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주가 하락이 저는 꽤나 좀 반가운, 사실상 투자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이고 미국뿐만이 아니죠. 뭐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이라던가 말레이시아, 심지어 중국까지 뭐 포르투갈, 뭐 터키 이런 기업들, 이런 국가들에도 이제 해외 법인이 있고 현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타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거워요. 철강 제품이 상당히 무거운데 현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그쪽에서 제공되는, 그러니까 규제되는 것이라고 해야겠죠. 규제되는 반덤핑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뭐 특히나 미국과 유럽에 좀 심하죠. 이런 국가들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매우 가파르게 앞으로 대략 한 7년간 매우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부터 7년 동안 지금의 그런 규모에서 대략 10배에서 15배 정도, 10배에서 15배 정도의 그런 시장 규모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성장성이 작을 수가 없다. 특히 타워분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세계 1위의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할 부분이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CS 인디아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뭐 보조금이라던가 혹은 미국에 대한 신공장, 뭐 터키라던가 뭐 중국까지,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이런 각가지, 한국도 당연히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참고로 한국에는 베이스타스와 이제 협력해서 공장을 이제 만들고 이런 해상 풍력을 구축하기로 이미 계약을 끝낸 상태입니다. 특히 압도적인 1위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내재화가 안 되는 타워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점, 영업이익률과 생산량이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매우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로 이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해상풍력에 대한 성장성은 이미 다 예전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죠.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돈이 됩니다. 필승!